네, 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최보라 강사입니다. 저는 어머니들께 예비고2 겨울방학 설명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회를 드리기 전에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1 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랑 예비고1 때부터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3 수능을 하면서 졸업생 아이들을 가르쳤었고요. 제가 가르쳤었던 아이들 중에서는 작년 기준 서울대 10명 정도 합격을 하였고, 다른 좋은 학교들도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울교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등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뛰었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목표이자 동시에 저의 목표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목표로 하는 곳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요한 예비고2 겨울방학 시기 때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회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영어의 현재, 수능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수능 영어의 상황에서 왜 성경인가, 성경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어떤 강사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강사 소개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영어의 현재입니다. 수능 영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수능 영어가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영어를 1등급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도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시에서도 수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시 자체가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더불어서 영어의 비율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치적으로 보시면요. 수능 영어가 정시에서 반영되는 그 감점에 대한 얼마만큼 감점이 되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대가 원래 기존에서는 영어 2등급을 받으면 마이너스 0.5점, 0.5점이 감점이 됐었고 3등급을 받으면 마이너스 1점이 감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2등급을 받으면 0.5점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3등급을 받으면 2점이 감점이 된다고 변경이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영어가 비중이 높은 학교라서 보시면 2등급을 받으면 5점이 감점이 됩니다. 3등급을 받으면 12.5점이 감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보시면 영어 2등급 이하 퍼센트 2%라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작년 연세대 학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영어 2등급 이하, 2등급 포함입니다. 영어 2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2%밖에 안 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세대는 무조건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진학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할 만한 학교인데요. 작년 졸업생 아이들 보면 본인이 상위권 대학은 가고 싶으나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다. 영어 점수가 그닥 좋지 않다라고 했었던 학생들이 연세대는 워낙에 영어 비중이 높으니 연세대는 전략적으로 피하고 고려대는 상대적으로 영어 비중이 낮으니 고려대를 좀 전략적으로 목표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려대가 원래 2등급을 받으면 1점 감점이었고 3등급을 받으면 3점 감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2등급이면 3점 감점, 3등급이면 6점 감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도 이제 영어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정리를 해보자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시에서도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의 중요성 두 번째, 영어의 난이도입니다. 영어 수능 영어의 난이도요. 수능 영어랑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랑은 출제원 자체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수치적으로 보시면 지난해랑 올해 1등급 비율이 나와 있죠. 지난해 7%대에서 올해 5%대로 하락됐어요. 이때 올해가 현재 이제 보게 될 그 수능이 아니라요. 작년에 봤었던 수능입니다. 올해 입시 결과인데요. 절대적인 수치를 좀 보시면 1등급이 5.75%입니다. 1.75% 내에서는 재수생도 있고 N수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고3 아이들만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라는 수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 1등급입니다. 내신 1등급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능 1등급 받기도 어렵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능에서 정시에서 수능 영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그마저도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길러놔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가 올해의 특수성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거의 1년 내내 내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수능 공부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내신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리고 모의고사다운 모의고사를 본 게 9월 모의고사가 첫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실은 내신에는 너무 집중을 많이 했지만 수능 공부할 시간은 많이 없었습니다. 수능 영어가 중요한 이 상황에서 이번 예비 고2 지금부터의 이 시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비 고2지만 예비 고3처럼 공부해야 한다. 왜냐면 예비 고3이 되면 실질적으로 영어의 실력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2 시기를 예비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예비 고2 시기 때 왜 성경어학원을 선택을 하는가, 아이들이. 그리고 성경어학원이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어학원의 차별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별 맞춤 수업입니다. 성경어학원은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는 대형 학원이지만 대형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고 선택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학원에서도 견제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어학원을 선택했고 재원 중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저희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레벨별 맞춤 수업입니다. 왜 대형 강의를 하진 않을까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대형 강의가 학습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레벨별 맞춤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고2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 아이들이 조금 궁금해해요. 대형 강의는 어떨까? 대형 강의를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쳐온 입장에서 이제 전례를 보면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한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쉬웠어요.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도,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순적이긴 말이긴 한데, 대형 강의는 어쩔 수 없이 타겟팅 없는 타겟팅을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레벨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레벨별 맞춤 수업을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영어 공부를 할 때 논리 독해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국어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기본적인 어휘의 뜻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휘가 지문 내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어휘 확장이라고 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어휘의 확장은커녕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휘의 기본적인 뜻부터 암기를 해야 하고, 논리 독해를 하기 전에 구문 하나하나 해석부터 먼저 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뛰는 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걸음마부터 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 때 절대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레벨별 맞춤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경의 차별점은요, 2인 강사 체제라는 것입니다. 2인 강사 체제는 무엇이냐면, 저희는 한 수업에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2가지입니다. 다양한 학습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의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선생님의 시각을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전략과 다양한 학습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두 명의 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못 보는 부분을 다른 선생님이 봐서 메워줄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선생님이 못 보는 부분을 한 선생님이 봐서 메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강사들끼리 아이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반 어때야 되지? 이 전체적인 학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부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개별마다 최적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점 세 번째는 저희는 학습의 연속성이 있는 학원입니다. 즉 저희는 내신만 하지 않고요. 수능도 함께 하고 내신과 수능을 함께 함으로써 연결성이 확보가 되고 학습에 있어서 공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꾸준히 지도할 수 있고 한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끊김이 없어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향상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강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학생들 보고 이 레벨은 이게 부족해. 이거 해야 돼. 니네 학교 내신 혹은 수능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너네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이들 개별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물론 그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만 개인마다 강점과 보완점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연속적으로 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콕 집어주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메우려고 매우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적 학습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학원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학원의 차별점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물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지만 함께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번째 중에 첫 번째는 레벨별 맞춤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학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레벨별 맞춤 수업을 제시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인 강사 체제로 다양한 학습 방법 제시와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 학습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이 성경학원의 차별점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부터 이번 겨울방학에 성경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런지 설명해드릴 부원장 고정민입니다. 저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레벨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원은 고등부 3단계의 레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SS반입니다. SS반은요, 저희 성경학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데요. 저희가 옆에 괄호 안에 부제목을 달아봤어요. 마크로 앤 마이크로입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양분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독해를 할 때 마크로 독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SS반 학생들인 경우는 아마 모의고사를 푼다면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틀리는 게 보통인 겁니다. 대체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 최고난도 유형으로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 유형인 소위 말해 킬러 유형,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유형에 집중해서 독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독해에 대해서 마크로 논리 독해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런 유형을 틀린 학생들인 경우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해석도 다 되고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의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점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독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매주 1회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변형 복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실전으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실전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2개월 동안의 점수 추이를 통해서 예상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이들이 매회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런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고 전에 비해서 뭐가 좋아지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본인이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마이크로 구문 독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문장에서 정말 어려운 구문들이 있어요. 어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정확한 해석을 놓치는 바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코드를 이해 못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초고난도의 구문을 집중으로 해서 저희가 200제를 선별하여 아이들에게 구문을 이해시키고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논리독해에서는 주요 킬러 유형을 집중하지만 사실 그 유형 외에도 수능 독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접근법을 더불어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평가원 코드에 맞춰진 3,000 어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매 시간마다 듣기를 한 세트씩 완성하는 과제를 더불어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레벨입니다. 에세이 1 레벨입니다. 선경학원에서는 중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제목을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맞춰봤는데요. 말 그대로 통합하고 융합해주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1 레벨 학생들을 보면요. 아주 잘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중상위권인데요. 특히 어느 부분이 애매하냐면요. 단어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해서 그 감으로 독해에 접근한다는 게 문제를 틀리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에 집중해서 훈련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SS반과 동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문의 난이도나 또는 과제, 수업 중에 다뤄지는 지문의 개수에 있어서 최상위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문을 해석할 수 있게 지문 단위, 즉 구문 단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SS반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능 필수어휘 3,000 어휘와 듣기를 매 시간 실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상위 레벨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레벨입니다. 에세이 2 레벨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영어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브릿지라고 지어봤는데요. 말 그대로 다리, 즉 가교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걸 채워가고 알고 있는 것과 두 개를 이어서 본인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문제까지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반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독해 유형 자체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도의 유형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유형을 두루 살펴보되 그 중에서도 주요 유형 7대 유형,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요약, 장문 등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게 하고 더불어 맞추지 못했던 문제들이 왜 어려웠던가에 대해서 훈련을 집중하는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2인 경우에는요. 매시간 시험을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레벨하고는 다르게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라 전 시간에 수업했던 지문을 바탕으로 변형 모의고사를, 즉 복습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같은 지문에서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얼마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이후에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에 EBS 연계교재가 변형되어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에세이2 레벨 학생들은 어법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되기 때문에 고등 필수 어법 개념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교재가 명성이 높은데요. 어법 교재에 보면은 챕터 17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 어법 총정리가 가능한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 어법과 구문을 총정리하고 배운 어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보다 심화되어 있는 해석과 영작 그리고 더불어 나중에 독해까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능 핵심 어휘 2,000 어휘 목표로 하고 있고요. 듣기를 매시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집에서 듣기 파일을 플레이하고 문제를 푸는 걸 사실 매번 꾸준히 진행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실질적으로 수업 중에 같이 듣고 문제를 풀고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요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들어야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수업 중에 마스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 수능 3단계의 수업입니다. 정규반은 이렇게 SS, SA1, SA2까지 3단계 레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소개드릴 반들은 정규 특강입니다.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정규반은 뭐고 정규 특강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정규반은 3단계 레벨별로 되어 있고요. 정규 특강은 보다 선택과 집중의 색깔이 짙은 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비유가 좋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약에 옷 사이즈 옷을 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팔 길이나 허리나 다리나 다 옷 사이즈가 맞는데 어떤 사람인 경우는 나는 옷 사이즈가 다 맞지만 어깨는 사실 66에 가깝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이 필요한데 이 특강반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정규반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상위권, 중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까지를 봤을 때에 요 정도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표준화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위주로 커리큘럼을 맞추게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학생에 따라서 나는 사실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독해는 꽤 잘하는 편이고 근데 문법은 되게 못한다든지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것에 맞춤형의 수업이 바로 이 정규 특강반에서 가능한데 어떤 반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게 독해 집중과 구문반입니다. 이 반 자체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해석조차 좀 힘든 상태, 그래서 그냥 영어가 단어의 배열이라고 느껴지는 막막한 상태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구문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고 해석된 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핵심 8유형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걸 훈련하는 반입니다. 수능 유형의 독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반입니다. 다음으로 특강 중에 단기 상승반인데요. 이 반은 2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상승은 심화반이 있는데 주 1회 반으로 진행되고요. 주 2회 반으로 되어 있는 단기 상승 기본반도 있습니다. 이 반이 다른 반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풀 세트, 즉 독해와 듣기가 모두 들어있는 70분 모의고사를 매시간 실시한다는 건데요. 앞서서 최보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현 고1들 같은 경우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앉아서 70분 동안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이번 학기에 너무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고2에 올라가고 또 모르죠. 고2에 올라갔을 때조차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 시간 긴장된 마음으로 듣기와 독해를 70분간 해결하고 그 안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내고 푼 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를 누적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수업에 굉장히 강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 상승 기본반에서는요, 그 시간에 풀었던 그 한 세트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주요 어휘, 구문, 독해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설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당일날 풀었던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로 완벽하게 그날 하루치에 대한 마스터까지 하루에 완전 마무리 가능한 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특강 중에 절대 수능반입니다. 절대 수능반은요, 아마 좀 전에 보신 단기 특강반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독해에 의한 독해를 위한 반입니다. 절대 수능반은요, 심화반과 기본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심화반인 경우 고3 수준의 모의고사, 기본반인 경우는 고2 수준의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강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여긴 풀세트가 아니라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즉 주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15제 정도의 문제를 발췌해서 풀고요.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탄력 있게 집중적인 문제 유형을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나라는 걸 누적 분석 성적표를 받는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8주, 즉 1월달과 2월달에 걸쳐서 누적 성적표를 받게 되면요. 내가 주요 유형 중에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될 거고요. 나는 유독 수능형 독해에만 부족하다, 약점이 드러난다라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절대 수능반을 권해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강반 중에 기출의 미래입니다. 특강 명칭 자체가 사용하게 될 교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워낙 시중에서 유명한 교재라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 현 경기여고 2학년의 내년도 예상 사실상 확정 부교재입니다.
고3의 수능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요. 워낙 어렵고 분량이 많아서 경교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소화해내긴 너무 어려워하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학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될 시험 범위를 미리 한번 점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개설된 반인데요. 그렇지만 꼭 경교고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3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좀 독해에 집중하는데 고3 기출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쫙 정리하고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역시 권장할 만한 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플러스 원 특강이 있는데요. 이 반들은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레벨의 정규반이거나 또는 제가 연속해서 설명드린 정규 특강들 중에 어느 반을 수강하는 학생에 한해서 보다 특정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하신 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설명드린 커리큘럼이었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강의를 구현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이 학원에 왔을 때 얻어가는 것 중에는 자료도 있겠고 수업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 있다면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꾸준히 학원에 오고 더 큰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 학생의 성적도 올려주지만 그 학생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학생의 고민도 함께 들어주고 어려운 시기를 보다 쉽게 극복하고 빨리 극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어머님들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마찰이 있는 시기에 어떤 강사들은 그 마찰을 잘 중재해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성경학원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최보라 강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마 설명 들으셔서 어머님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조용조용 조곤조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해 주시죠. 독해면 독해, 어법이면 어법, 뭐든지 굉장히 차근차근 잘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착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걸 못 잡아주진 않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조용히 끝까지 붙들고 시키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인남 선생님이신데요. 이인남 선생님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랄까 매니아층이 있어요. 여학생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요. 다정다감하게 그렇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샤프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적중률도 높으시고요. 수업력도 탁월하신데 학생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하고 원만하신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나 선생님이신데요.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엄청 무서우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아이들이 안 따랐을 텐데 따를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설득할 만한 카리스마였던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성적도 많이 상승했고 공부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몸이 안 따라줄 때 그걸 잘 잡아주시는 선생님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소통 정말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도에서 보면 학생들하고 자주 얘기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조곤조곤 잘 들어주시면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걸로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 고정민 강사 접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얘기로는 적어도 제가 수업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무슨 말을 해야 할 때에 제가 이렇게 강약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워낙 제가 전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힘줘서 말해서 탁 박히게 해주고 조용조용 풀어갈 때는 풀어가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인근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사실 강남에서 고등학교 생활한다는 게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과 학생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가 일부러라도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잘못이 없거든요. 양쪽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어머님들께도 아이들이 사실은 직접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고민 같은 거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나영 선생님이십니다. 성경학원에서는 14년 차, 굉장한 세월이죠. 한 학원에서 14년을 수업했다는 거는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대치동에서 14년을 수업하셨다는 건 그만큼 탁월한 능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확실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무슨 말씀이냐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조용조용 해주시지만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내신 성과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시고요. 수능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많이 올려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유호준 선생님이십니다. 매회 예리하고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학원에서는 모든 강사들이 자기가 수업 중에 풀리는 과제, 교재에 들어갈 문제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적중률로 이어져야만 아이들의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남학생들이 꼭 형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고 싶어 하게 하고 오지 않으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아서 의리로라도 와야 될 것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다 얘기하고 나니까 어느 선생님 하나 잘못되신 분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또 어느 분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사실은 저 정말 자부하는데요. 성경학원 선생님들은요. 강사 한 분 한 분이 다 걸어다니는 학원 하나하나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다들 자질과 역량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뒤에 보신 시간표에 2명씩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의 학원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수업,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어떤 강사 둘의 조합이 우리 아이에게 어울릴까? 어떤 요일이 적합할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과 낮 수업, 저녁 수업으로 분리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설명회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